짱쌤 과학의 장은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이러한 힘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력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힘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힘이란 단어를 굉장히 자주 사용하죠. 예를 들어 생각하는 힘이 필요해 라고 할 때라든지 무거운 거 들어서 너무 힘들어요 라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 힘이란 단어는 뭔가 새로운 것을 알거나 깨달을 수 있는 능력 또는 근육을 이용하는 그러한 것들, 그런 것을 힘이라고 하죠. 그런데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이럴 때라고 정의를 합니다. 잘 보세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것을 힘이라고 해요. 그럼 어떤 경우에 힘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여기에는 세 가지 예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클레이나 밀가루 반죽을 주물주물 누르고 주무르면 모양이 변하죠. 이렇게 클레이의 모양이 변했을 때 클레이는 힘을 받았다 또는 클레이에 힘을 가했다 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두 번째, 종이 비행기를 던지면 날아간다. 이렇게 운동 상태가 변했을 때에도 종이 비행기는 힘을 받았다. 종이 비행기에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 다음 예를 볼게요. 축구공을 발로 뻥 하고 차면 축구공이 찌그러졌다 펴지면서 멀리 날아가죠. 이렇게 모양이 변하면서 동시에 운동 상태도 변할 때, 이럴 때 축구공은 힘을 받았다 또는 축구공에 힘이 작용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켰을 때 힘이 작용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힘이라는 것이 작게 작용할 때도 있고 크게 작용할 때도 있죠. 그래서 힘의 크기를 작게 또는 크게 표현을 하려면 수치로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수치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가 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힘만의 새로운 단위가 필요해요. 그럼 이때 단위가 무엇인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단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양을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비교의 기준으로서 삼는 것을 단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정리해 볼게요. 거리 또는 길이의 단위로는 어떤 것을 쓰죠? 네, 기본 단위는 미터예요. 이것보다 100분의 1 작은 것을 센티미터라고 하고요. 미터보다 1000배 더 큰 것을 킬로미터라고 합니다. 또 거리 또는 길이를 제곱한 것을 우리가 넓이라고 하죠. 넓이는 그래서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 제곱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사용하고요. 또 온도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도씨 이런 것들을 쓰죠. 그럼 여기 잘 보세요. 거리, 넓이, 온도 이러한 것들 과학에서 뭐라고 부르느냐면요. 물리량이라고 해요. 물리량.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이 단위들, 이것들이 단위인데요. 단위를 보면 무엇을 가리키는지 물리량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위는 항상 숫자 뒤에 붙는다는 거예요. 혼자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숫자 뒤에 붙어서 그 숫자가 나타내는 물리량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바로 단위입니다. 그럼 우리 다시 돌아갈게요. 우리 지금까지 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숫자로 표현했을 때 힘이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힘만의 단위가 필요하죠. 이때 사용하는 단위는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과학자 뉴턴의 약자 N으로 표현을 해요. 꼭 주의할 것은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1 뉴턴 이렇게
숫자 뒤에 힘의 단위를 붙여서 여기 1뉴턴이라는 힘의 크기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이것보다 10배 더 큰 것은요? 10뉴턴이 되겠죠? 100배 더 큰 것은요? 100뉴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의 단위가 뉴턴이라는 거 요거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이제 힘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힘의 한 종류인 중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중력. 그럼 중력이 무엇인지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구와 같은 천체가 물체를 당기는 힘. 중요한 것은 미는 힘이 작용하지 않고 당기는 힘만 작용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의 천체는 뭔가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체를 천체라고 하는데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천체는 우리가 항성 또는 별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항성 주위를 돌고 있는 그런 천체를 행성이라 하고요. 행성 주위를 돌고 있는 것을 위성이라고 하죠. 또 태양과 같은 그런 별 주위를 돌고 있는 얼음, 먼지 이런 것들로 이루어진 것들, 이걸 해성이라고 하죠. 이렇게 질량을 가진 천체는 주변에 있는 물체들을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모든 방향에서 이 천체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중력의 방향,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지구에서 봅시다. 여기 예쁜 지구가 있죠? 지구에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달렸는데 사과가 이제 너무 잘 익어서 이제 사과가 이제 떨어졌어요. 나무에서. 그럼 이 사과는 어디로 가죠? 네, 땅바닥으로 떨어지죠. 그렇다는 것은 사과가 움직였잖아요. 운동 상태가 변했죠.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은 우리가 힘이라고 했어요. 이때 작용하는 힘이 바로 중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 있는 사과, 여기에 있는 사과, 여기에 있는 사과에는 각각 어느 방향으로 힘이 작용할까요? 여기에 있는 사과도 아랫방향이니까 이쪽으로 작용할까요? 아니죠. 여기는 우주 공간이에요. 우주 공간으로 사과가 날아가지 않죠? 땅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으로 여기에 있는 사과도 땅바닥으로, 여기에 있는 사과도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즉,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는 연직 아랫방향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왜 아래라는 단어를 쓰냐 하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위와 아래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많이 쓰죠. 근데 이 단어는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는 공간에서만 위와 아래의 개념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가 위고 어디가 아래인가요? 구분이 모호해지죠? 그래서 위와 아래라는 개념은 중력이 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정의다. 그래서 연직 아랫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과 같은 뜻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또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땅바닥을 쭉 연장한 것을 우리가 지표면이라고 하는데 이 지표면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으로 지구의 중력이 작용한다 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한다 라는 것. 그리고 지구 중심에 가까울수록 중력은 커지고요. 지구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중력은 약해집니다. 그러면 이러한 중력이 우리 생활에 어떠한 경우에 작용하는지, 중력과 관련된 현상, 중력의 작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중력이 작용하는 예로는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할게요. 잡고 있었던 물체를 힘껏 아래로 던지지 않아도 잡고 있었던 물체를 딱 놓으면 이 물체는 아래로 점점 떨어지죠. 아래로 점점 속력이 빨라지면서 떨어집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자유낙하라고 하는데요. 이 자유낙하하는 현상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중력이라고 하는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물체의 운동 상태가 변했을 때는 반드시 힘이 작용한 거예요. 또 높은 곳에 있는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 이것도 중력 때문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물이 이동을 한 거죠. 운동 상태가 변한 거죠. 다음, 하늘에서 유성이 떨어진다. 여러분, 유성이 뭔가요? 유성. 그렇죠. 우주에 있는 작은 이제 돌조각,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운석이라고 하는데, 이 운석이 지구 대기권에서 이제 타면서 밝게 빛나면서 떨어지는 게 마치 떨어지는 별처럼 보인다 해서 우리가 유성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실제로는 별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그리고 떨어지면서 이제 더 이상 타지 않고 남은 그 돌 조각을 이제 우리가 운석이라고 부르죠. 그럼 유성은 왜 지구로 떨어질까요? 그렇죠. 지구에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다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들,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들은 모두 중력과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예를 볼까요?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선생님, 이것은 떨어지는 현상이 아닌데 이게 왜 중력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우리 여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구가 있고요. 여기에 달이 있어요. 지구가 달을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는데 이 힘을 우리는 중력이라고 했지요. 만약에 중력이 작용하지 않는다면 달은 어떻게 될까요? 네,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둥글게 공전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구가 달을 잡아당기지 않게 되면요, 이 달은 우주 밖으로 이탈하게 돼요. 날아가게 돼요. 선생님 잘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예를 하나 들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정월 대보름날에 쥐불놀이라고 하는 민속놀이 한다는 거 혹시 아나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도 어렸을 때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깡통에 이제 지푸라기 같은 것, 신문지 같은 것 집어넣고, 그리고 실로 줄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한쪽 끝에서 이렇게 손으로 잡아 당겨요. 그리고 얘를 여기에 이제 불을 붙여요. 파이어, 불을 붙여요. 불을 붙인 상태로 빙글빙글 돌리는 거예요. 그럼 이 깡통이 이렇게 원운동을 하겠죠. 일부만 그렸어요. 그런데 만약에 손으로 이 깡통을 돌리다가 탁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깡통에 힘을 주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깡통이 계속 원운동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순간 이 깡통은 튀어나가게 돼요. 어떤 방향으로? 원과 접하고 있는 방향으로 날아가게 돼요. 이걸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렇게 깡통에 작용하는 힘이 없어지면 이 중심과 수직을 이루는 방향, 접선 방향으로 날아가 버려요. 여기에 있는 손이 지구, 여기에 있는 깡통이 달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달을 계속 잡아주기 때문에 이 깡통을 돌리려면 계속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잡아당겨 주기 때문에 달이 이탈하지 않고 이렇게 원 운동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이 원의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을 구심력이라고 해요. 그럼 다시 여기 상황으로 돌아가면 지구가 달을 잡아주는 요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중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달에 지구의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달은 우주 공간으로 그냥 날아갈 것이다. 그래서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것은 바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처럼 중력은 떨어지는 현상, 그리고 달과 같은 위성이 지구 주위를 공전하는 현상, 이러한 것들로 중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중력을 어떻게 이용할까요? 네, 스포츠, 수력발전, 말뚝박기 기계, 여기 세 가지 예를 제시했는데요. 이 중에서 먼저 스포츠부터 살펴볼게요. 중력을 이용하는 것과 중력을 거스르는 스포츠가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중력을 이용하는 것은 중력 방향으로 작용하는 운동. 중력을 거스르는 것은
중력과 반대 방향, 즉 위로 운동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중력을 이용하는 스포츠로는 예를 들어 스키 점프가 있어요. 스키를 신고 높은 곳에서 이렇게 뛰어내리죠. 또 롤러코스터. 여러분들 롤러코스터 타봐서 알겠지만 올라갈 때가 더 재밌어요? 아니면 내려갈 때가 더 재밌어요? 그쵸? 내려갈 때 엉덩이가 들썩하면서 심장이 쫄깃해지죠. 너무 재밌죠. 이것도 중력을 이용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고요. 번지 점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죠. 그럼 다이빙. 그쵸? 이것도 사람이 물속으로 퐁당 하면서 뛰어드는 중력 방향으로 운동하는 그런 스포츠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무언가를 움직이는 그러한 스포츠로는 무엇이 있느냐? 여기 그림 볼게요. 지금 여기 선수가 힘들게 역기를 들어 올리고 있어요. 역기에 작용하는 힘은 지구 중심 방향에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런데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사람이 힘을 주어 들어 올립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중력을 거스르는 스포츠라고 할 수 있죠. 또 높이뛰기. 높이뛰기도 지구 중심 방향이 아니라 그것의 반대 방향, 위로 최대한 높이 뛰어 오르는 그런 운동 경기이죠. 다음 수력 발전 보도록 할게요. 수력, 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물을 댐에 가득 담아두고 그리고 문을 열어요. 수문을 열면 이 물들이 이제 콸콸콸콸콸콸 중력을 받아서 이제 아래로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때 이 아랫부분에 터빈이라고 하는 그 발전기의 예를 들어 수차 같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렇게 빙글빙글 돌리면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것도 중력을 이용한 것이고요. 여기 보이는 이 말뚝박기 기계는요, 굉장히 무거운 쇳덩이로 되어 있어요. 이 말뚝을 높은 곳까지 쭉 끌어올렸다가 땅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이 아랫부분의 땅이 푹 파이고 또 푹 파이고 점점점 이렇게 깊이 파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중력을 이용한 그런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력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중력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한다. 그리고 중력의 크기는 뉴턴이라고 하는 그 단위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는 것 꼭 기억을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무게와 질량의 차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